시간에는 얼마 전 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던 북한 정권이 불법 납북,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13개국 국제공조 대처 방안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진행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싱가포르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를 둘러싼 본격적인談판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바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감행한 천인공노할, 인권 유린, 특히 평화적 시민들을 함부로 납치해서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지금 북한에 붙잡혀 있는 이 모든 시민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때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지난 8일 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요, 한 삼김씨 일가 독재 정권에게 6.25 전쟁 시 납북을 당한 한국과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이 납치 피해를 직접 당한 13개국을 대표하는 북한 인권 전문가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NGO들이 모여서 북한 정권이 이러한 천인공노할 납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유해를 송환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가 주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일본과 태국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이 저지른 납치와 납북 진상들을 고발하기 위한 직접 이 가족들이 참가해서 매우 시간이 눈길을 이제 모았습니다. 먼저 이 세미나에서는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이밀 이사장이 기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밀 이사장의 기조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은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를 거론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휴전회담에서 묻어버린 전쟁 중 납북된 한국 민간인 문제가 핵심 선결 요건이 되어야만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회는 지난 4월 26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청원문을 보낸 데 이어서 5월 16일에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볼턴 안보부 장관께도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엄청난 납북 범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자 전쟁 후에도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 13개국의 민간인들을 마음대로 납치하는 납치 범죄 전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태국, 루마니아, 프랑스를 비롯해 13개 나라에서 북한이 납치를 자행했지만 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부가 또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일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청와대로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워낙 지난 화요일까지가 회신 날짜인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답을 할지
왜 자국 납북자는 말을 안 하고 일본 납북자는 거론을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한다면 온 세계 언론이 집중한 가운데서 한국 납북자는 없으니까 일본 납북자를 얘기하는가 보다 모르는 나라에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국제 세미나를 축하하여 전 통일부 김소구 차관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김소구 차관이 축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북한이 국제질서를 어기고 핵,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그러한 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 약속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다시 위반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여권이 중요한 약속을 위반한 수많은 선례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납치자들의 귀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함께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임밀 이사장과 김소구 차관이 기조 발언과 축사에 이어서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이영조 교수께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이영조 교수의 사회 시작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 남북 협상, 비핵화 협상, 평화 협상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되기 위한 진행된다는 걸 확인하는 장치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인권으로 호소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북한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좋은 시범석이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말이라도 꺼내라 라고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가 너무나 의미가 깊고, 첫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니시오카 쯔토무 이 피납 일본인 대축의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에비하라 어떻게 성만 나와 있는 여기는 아무튼 납북자 구출회의 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희석 전환기 정리 워킹그룹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표는 김홍광 NK 지식인연대 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런 관련 행사에서 많이 자주 뵙고 알게 되신 분입니다만은 이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문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먼저 국제적 납치의 전모와 일본 납치 문제 현황에 대해서 일본 구출의 회장인 니시오카 츠토무의 첫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쪽에서는 전선을 권하고 평화 협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 범죄인 납치 그리고
평시 테러인 납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전은 있을 수가 없다. 평화 조약은 있을 수가 없다. 이라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싶고 하는데 그럼 조약을 하면 위해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 국회 야당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미국 상원입니다. 미국 상원은 조약 비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원에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오늘 가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만 의원들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면은 미 상원이 비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차례에 우리 미국에 가서 아마 한국의 국회의원 분들이랑 같이 가는 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미 상원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범죄가 아직까지 해결되어 있지 않다. 전시 납치가 전쟁 범죄다. 평화 협정이라는 것은 전쟁 범죄 해결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라는 목소리를 미 의회 내에서 내줄 수 있다. 이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북한 쪽에서 지금 평화 조약을 원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북한 정부의 외국인 납치 관련 현안 및 관련 도전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모하루 에비하라 태국 납북자 구출협의회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話をするだけじゃなくて、写真を持ってきました。 그리고 얘기로만 증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ここにありますこの写真を、対人拉致被害者の証拠として示しました。 이 사진을 태국인 피해자의 증거로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小さくて見づらいんですけれども、一番左にいる男性が、アメリカ兵のチャールズ・ジェンキンスさんです。 잘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왼쪽이 찰스 제킨슨 씨입니다. それから真ん中にいる女性が奥さんで日本人拉致被害者の曽我ひとみさん。 그리고 가운데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소가이토미 씨입니다. それからその左にいる女性がタイ人拉致被害者のアノーチャパンです。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이 태국인 피해자 안정판도 씨입니다. この写真は1984年に大阪に撮ったものです。 이 사진은 1984년에 원산에서 찍은 것입니다. このような本当に明確な証拠があったために対人拉致被害者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が2005年初めて明らかになりました。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2005년에 태국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それから少し変なケースでですね、1980年に8人のタイ人女性が騙されて北朝鮮に仕事に連れて行かれたというケースがありました。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경우인데요. 1980년에 태국인 여성 8명이 일본의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この事件は北朝鮮の工作員とみられる男がタイ人の女性たちを騙しまして東京で非常に給料がいい仕事があると言って日本に連れて行くと言って連れて行きました。 이 사건은 공작원으로 부인의 한 남성이 도쿄에서 매우 급여가 높은 좋은 일이 있다고 속여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しかし飛行機に乗せられて連れて行かれた頃は東京ではなくて平壌でした。 그리고 비행기에 탈 때쯤에서는 가는 곳은 도쿄가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この人たちの仕事は、平壌にある外国人向けの食堂のウェイトレスでした。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평양에 있는 외국인 식당의 웨이트리스였습니다. それでこの女性たちは自分たちはここに来たくないのにどうしてここにいなくてはならないんだ、早く返してくれ返してくれとずっと言いましたらば次の年に1981年に全員がタイに戻されました。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계속 돌아가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1981년 다음 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これは非常に変なケースといいますか、普通の拉致被害者のケースとはかなり違っています。例えば拉致被害者であれば普通は他の人に会うことは自由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この8人のケースはウェイトレスとしてお客さんに店に来たお客さんにも会っていました。 이것은 매우 이상한 경우였는데요. 보통의 납치 피해와 다른 것은 보통 납치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데 이분들은 웨이트리스라고 해서 외국인분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そしてこれをもしも返さなければ拉致だったんですが、全員戻ってますから、これが拉致と言えるのかどうかちょっと私たちはちょっと拉致とは分けて考えています。 이분들이 다시 다 귀환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납치라고 봐야 하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법상 강제 이송으로서의 한국 전쟁 기간 중 민간인 납치자 문제라는 주제로 신희석 전한기 정의 워킹그룹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시 그 한국 정부 이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가 실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 정전협사 협의를 봐도 결국 한국이 주장을 안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그걸 해결해 줄 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당연히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참고로 이제 그 과거 이제 동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치권 문제를 가지고 뭐 이제 1인당 뭐 4만여 마르크씩 서독 정부에서 그 지불하면서 거의 뭐 3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이제 서독적으로 빼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25만 명 정도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이주하는 위해서 또 그런 상당히 거액을 들였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정전협정이 뭐 파면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날 거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생존자분들이 계시는 한 이 문제는 이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제기돼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날 세미나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엄중한 강제 납치 진상에 대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납치와 폐로에 광분한 김정은의 인권유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발표 내용을 잠깐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발로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대한민국이 잘해줬더니 그에 대한 배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김정일이 그런 공작, 특히 경찰총국이라고 하는 수천 명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한을 게다가 무너뜨리겠는가, 남한 국민들의 속에서 알력과 갈등을 만들어서 전 사회를 어떻게 빨리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북한이 먹어칠까라는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그 대남 공작 부서, 그리고 해외 반탄 기관들인 북한정 보위부가 바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노리고 특별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지금 이런 수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탈북자들을 이제 데려가는 납치해가는 그 수법, 한국에 있는 건 납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까지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잘못된 가족들을 활용합니다. 가족들하고 보위군이 옆에서 딱 지키고 있었죠. 야, 너 동생한테 전화하라, 남편한테 전화하라 해가지고 나 너 꼭 보고 싶어. 그 중국까지 좀 나올 수 없나? 너는 어떻게 나와? 아, 나는 여기 브로커 돈 주고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만나는 즉시 결국은 보위부의 체포조에 의해서 체포되죠. 여기 많은 언론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에는 탈북자들을 전문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제3처가 있고, 또 통전부도 이 공작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남한에 완 3만 명 가운데서는 남한사에 정착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지만 일부는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문제 포함 심리 안정 문제 또 그리고 장가를 못 가고 이런 뭐 가출산 문제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좀 부정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해율해가지고 돌아오라 모든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만 가져오면 오히려 표창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우 공작에서 데려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려가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탈북자들 납치하는 그런 매개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이 그냥 그런 납치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뭐 어떤 어느 외교부가 이야기하거나 통일부가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서 텔레비전에 내다 씌워가지고 그의 어떤 뭔가 남조선을 비방한 그런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 걸 들으면 자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모르고 받아줬더니 고마운 거 모르고 도둑질 해가지고 돈 꺼가지고 문제 있어가지고 북한에 간 것처럼 아니면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북한에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마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살아보았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귀중함과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보다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문제가 아마 더 많아도 저는 당당히 할 수 있는 북한보다는 1000배, 10,000배가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절대로 이 세상에 실어서 갈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이 탈북자들 해서 계속해서 납치해 가는 것은 결국은 대량 탈북이 북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탈북자들을 사회에 교란시키고 그래서 저처럼 지금 나와가지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정말 과감없이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을 분기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을 단체장들한테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려는 이런 작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끌려간 탈북자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지 35명 정도 알려진 것만 해도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탈북자들 강제 납치돼 간 탈북자들이 몇 명이 되는가 이 숫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유럽이나 미국에 이민 재차 이제 옮겨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전화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딜 간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오늘 이 세미나가 적중한 기회에 중요한 문제들을 좀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리고 국제사회도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이 신변상의 위험 언제든지 납치돼 끌려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들에 의해서 멀거리처럼 밟아 죽일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이 불법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13개국 국제공조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힘은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아까 여기 3페이지 여러분께 나눠드린 3페이지 보면은 납치하는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납치하는 이유가 한 6, 7가지 있는데 비밀 요원이 외국에서 침투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자기네가 대신 바꿔갖고 신분 위장해서 전 세계로 스파이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한국으로 스파이를 안 보내는지 아십니까? 저희 막내 여동생이 지금 부부가 CIA에 합격을 했는데 결국 일을 안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외교관인데 미국 사람이고 근데 결국을 왜 안 했냐 하니까 한국에
신분을 위장해서 산업 스파이로 보내려고 그러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가 돼도 내 모국의 신분을 위장해서 산업 스파이로 하는 못하겠다. 제 막내 동생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 CIA를 안 했어요. 그게 바로 국제 질서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스파이를 남한으로 지금은 뭐 남한 자체 생성돼 갖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충성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비밀 요원 침투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북한 요원들에 대한 언어 풍수 남한의 난파 간첩을 시키면은 경상도만 충청도만 전라도만 그거를 그대로 연습을 10년씩 시켜갖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언어 풍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납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직접 세뇌를 통해서 비밀 요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납치된 사람의 전문성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알려진 납치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도 있을 거고 또 수많은 납치자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전문 요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납치된 사람들을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납치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납치를 하거나 자기네 활동을 하다가 자기네 상황이 목격이 됐을 때 광주 사태에도 북한군이 침투됐는데 자기네 이상한 행동이 침투됐을 때 그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끌어가는 경우가 있었듯이 이런 납치도 자기네 신분이 노출될 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납치 행위가 과거의 전쟁 때는 김일성 때는 전쟁 납치자였지만은 70년대 중반 후반서부터 김정일이가 이렇게 전 세계 13개 이상의 국가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납치 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정권인 김정은이는 이미 탈북자들에게까지 이런 납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아까 김은광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5월 15일자 기사가 이미 났습니다. 탈북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통화를 했는데 야 너 몸 조심해라.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이제 2015년 유엔에서 북한 외교관들하고 거기에 증언하러 갔던 탈북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봤어요. 거기서 막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 했더니 김정은이가 긴장을 하고 경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 사형명령 내려라. 이건 참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그들을 사형명령 내린다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 정권이고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나 유엔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인사들에게 사형명령을 한국 국민인데 그리고 더한 것은 이런 인권단체에서 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테러를 통해서도 저희들 죽이겠다.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권운동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2004년에 여기 김은광 대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인권에서 통일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 통일로 가려면은 결국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죠. 북한은 남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런 인권의 문제가 직접적인 구출보다도 더 나아가서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로 가기 위한 스태핑 스톤입니다. 걸음이죠. 징검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처럼 지난 6월 8일 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북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가고 납치된 13개국 납치자들 구출을 위한 여러 국가들의 관련 단체 그리고 납치된 가족들이 모여서 국제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그 진행 상황을 저희 NKTV가 취재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탈북자들 그리고 우리 남한 국민들 그리고 미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납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이번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억울하게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는 또 사망하신 그분들에게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핵을 끝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빌미로 국제사회에 자기들이 체제를 보장하라고 으름장을 하고 미국하고 담판을 하고 있는 북한, 참 보기에도 가증스럽습니다. 미국 회담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라도 지금까지 북한이 감행한 반인륜적인 평화적 시민들을 함부로 납치해간 그 범죄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번 세미나를 기계로 해서 13개국 납치자 반대 그런 운동단체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북한을 향해서 납치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그들이 유해를 송환하라는 목소리를 드높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